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아시아 축구 판도가 정말 새롭게 짜이고 있죠. 바로 이 AFC 챔피언스 리그 2 때문인데요. 드디어 노크아웃 스테이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경기는요. 이게 그냥 평범한 16강전이 아닙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 축구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세안 더비, 바로 라차부리 FC와 페르십 반둥의 대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홈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그 이름, 비상을 꿈꾸는 용, 라차부리 FC입니다. 이 팀을 보면요, 타나와 니티 칸차나 회장의 큰 그림 아래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축구 스타일도 아주 명확합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 그리고 강한 전방 압박. 이게 바로 라차부리의 색깔이죠. 게다가 홈구장 드래곤 솔라 파크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만 명이 뿜어내는 열기, 원정팀 입장에선 정말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조별리그 성적을 보면 F조에서 감바 오사카 바로 다음으로 2위로 당당히 16강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선수단은 어떨까요? 딱 보면 베테랑 군단이구나 싶을 거예요. 평균 연령이 무려 30.1세거든요. 이건 뭐 큰 경기 경험 하나는 정말 풍부하다는 얘기죠. 선수단 전체의 시장 가치는 약 570만 유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주전 라인업 한번 훑어볼까요? 골문은 캄폴 파토마카콜이 든든하게 지키고요. 수비 라인의 리더는 역시 조나단 캠디입니다. 그 옆으로 가브리엘 무톰보, 세이딘 은디아의 다니엘 팅이 포진해서 중심을 딱 잡아주죠. 허리의 사령관, 바로 자크라판 카우푸름이 경기를 조율하고 양쪽 날개에서는 차로엔삭 웡콘과 마다가스카르 특급 은지바가 공격을 이끌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전방, 바로 브라질에서 온 두 면의 공격수, 데니울송 주니어와 글레이송이 상대 골문을 노립니다. 이쯤에서 딱 두 선수만 꼽으라면요. 저는 단연 이 선수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공격수 데니우송 주니어. 와, 이 선수 조별리그에서만 무려 5골을 터뜨렸어요. 평점 8.1에 공격 지표 67. 이건 뭐 그냥 압도적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또 한 명, 바로 수비의 핵 조나단 캠디입니다. 피지컬이 거의 유럽 수준이라 뒷공간 커버는 물론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공격에서도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라차부리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그 상대팀을 만나봐야겠죠? 원정팀 인도네시아 챔피언의 위용을 보여주는 페르식 반둥입니다. 이 팀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명장 보얀 호닥 감독이 주의봉을 잡고 있는데요. 축구 스타일이 아주 실리적이에요. 일단 수비를 단단하게 걸어 잠근 다음에 번개 같은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괜히 인도네시아 리그 디펜딩 챔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번 대회 G조에서는 태국의 강팀 방콕 유나이티드를 밀어내고 조 1위로 16강에 올라온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스쿼드 몸값만 봐도 이 팀의 야망이 느껴집니다. 약 711만 유로, 라차부리보다 훨씬 높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빅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을 아낌없이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라인업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름값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일단 골키퍼는 테자 파쿠 알람이고요. 수비진의 이탈리아에서 온 페데리코 바르바, 아르헨티나의 파트리시오 마트리카르디가 버티고 있는데 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SG에서 뛰던 그 월드클래스 라이빈 쿠르좌와가 합류했어요. 중원은 또 어떻고요? 네덜란드 출신 톰 하이와 주장 마르크 클로, 이 두 명이 꽉 잡고 있습니다. 공격진은 더 화려해요. 베컴 푸트라, 프랑스 공격수 앤드류 정, 브라질의 윌리안 바루세, 스페인의 세르히오 카스텔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조합이죠. 이 화려한 선수들 중에서도 핵심을 꼽자면 단연 교수님으로 불리는 미드필더 톰 하이입니다. 평점 7.9, 창의성 68, 기술 64, 이 수치들이 말해주죠. 거의 아시아 레벨을 넘어선 선수예요. 팀의 모든 공격이 바로 이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바로 그 선수. PSG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부대까지 밟았던 라이빈 쿠르자와. 과연 이번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것인가? 이게 정말 엄청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과연 경기장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전술적으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홈팀 라차부리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겁니다. 양쪽 날개, 특히 차로엔삭의 스피드를 살려서 측면을 허물고 마지막은 해결사 데니우송이 마무리하는 아주 공격적인 그림을 그릴 거예요.
반면에 페리십은 굉장히 실리적인 접근을 할 겁니다. 일단 페데리코 바르바를 중심으로 수비벽을 단단히 세우고 공을 뺐으면 지체 없이 교수 톰 하이에게 연결하겠죠. 그리고 톰 하이의 킬패스를 받은 앤드류 정이 빠른 발로 라차부리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그런 역습 전략이 예상됩니다. 이런 전략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페르시오의 보얀 호닥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원정에서 비기기만 해도 괜찮은 결과지만 우리 팀은 이길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아주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 그럼 이제 말로 하는 분석은 잠시 접어두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핵심 데이터를 보면서 이 예측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건 뭐 페르십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패배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점인데요. 경기당 평균 실점이 0.2골. 이게 말이 되나요? 수비가 거의 철벽 수준이라는 거죠. 반면에 라차부리는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좀 있다는 게 약점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리그 수준은 태국이 더 높지 않나? 맞습니다. AFC 랭킹을 보면 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위에 있죠. 하지만 페르십이 조별리그에서 태국의 강팀 방콕 유나이티드를 잡아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일종의 태국팀 킬러 기질이 있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변수, 바로 태국 원정의 악명 높은 날씨. 덥고 습한 기후에다가 라차부리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까지. 이건 정말 예측하기 힘든 변수입니다. 자, 팀 스타일, 선수, 최근 폼, 그리고 여러 변수들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최종 승부 예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딱 2가지 시나리오로 좁혀집니다.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2가지 경우의 수죠. 첫 번째 시나리오, A안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바로 무승부입니다. 라차부리가 홈에서 아무리 몰아붙여도 페르십의 저 유럽파 수비진이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낼 거라는 거죠. 원정팀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비기기만 해도 성공이니까요. 2차전 홈 경기를 생각하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B안입니다. 이건 라차부리의 신승, 즉 한 골차 정도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예측하는 겁니다. 왜냐? 역시 홈 이점이죠. 이 강력한 홈 어드밴티지에다가 게임 체인저, 데니 우성의 번뜩이는 한 방이 터진다면 경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페르십의 새로운 선수들이 아직 팀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면 1대0이나 2대1 같은 스코어로 패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데이터상으로는 페르십의 분위기가 훨씬 좋지만 태국 원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변수를 감안하면 무승부나 라차부리의 근소한 승리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는 거죠. 결국 이 경기의 승패는 몇 가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교수, 톰 하이는 라차부리의 강한 압박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월드클래스 크루자와는 충격적인 아시아 데뷔전을 치르게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팬들의 함성은 과연 경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까지 바꿔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는 순간 아마 2차전의 운명까지도 결정될 겁니다.